궁창제론 두 번째, 사랑과 연애와 섹스의 정체성.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인간의 4대 성성의 향유이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동물들처럼 단일 성성이 아니라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 등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그 각각의 성성은 우열이나 선악, 경중으로 잴 수 없는 천부적 자연 발생적 덩치이다. 사랑은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질성을 사코토대로 공유한 대상 간에 결정된다. 곧 성애성을 비롯해 개개 총체적 혼신의 결합에서 결실되는 숭고한 열매이다. 두 개체가 사랑에 다다르면 4대 성성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게 마련이다. 사랑이 결핍된 결합에서는 4대 성성의 부조화가 파생된다. 연애는 무엇일까? 연애는 인간의 4대 성성의 실험이다. 연애는 사랑의 필수 여정이며 인간 성성의 현실화이며 각성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과 4가지 성성을 육체적 심리적으로 병행하면서 그 실체를 깨닫는 과정이다. 무엇보다도 대상 간의 영혼의 동등율과 자아의 동질성을 비교, 대조하면서 종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그 공유도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섹스는 무엇일까? 섹스는 인간의 4대 성성의 표상이다. 대상과 생식욕, 충동욕, 성애욕, 성애욕의 욕망에 따라 행하는 육체적 결합이다. 어느 때는 번식을 위해, 어느 때는 배설을 위해, 어느 때는 쾌락을 위해, 어느 때는 안위를 위해 대상과 육체와 육체를 접합시키는 행위이다.
포지션은 정상체위 등 다양하다. 그 섹스는 목적을 내재한 육체적 표상이다. 인간의 섹스는 동물들처럼 단순히 자웅간 생식 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성성의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접합을 한다. 역기능적 성문화 21세기 들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도 폭증하고 있고 강간 등의 파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매매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주부와 매춘부, 일반 여성들과 매춘부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위험천만이다. 급작스럽게 거대하게 밀려오는 성적 파행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이 땅의 고답적 서문화 자체가 큰 문제이다. 인간의 섹슈얼리티 정체성도 파악된 이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체면과 선악 관점의 흑백논리판 성윤리이다. 성의 이분법은 젠더적, 생물학적으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한다. 종교적, 도덕적, 관습적 섹스관은 인간의 육신을 짐승과 동일시해 생식을 위한 도구에 한정시키며 나머지 성성은 부정 내지는 배타한다. 그들은 인간의 성욕을 성경, 불경, 도, 선, 묵상, 기도 등으로 것들이 물리칠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의 뜬구름 잡기에 다름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신이 아니라 동물이다. 신에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유인원과의 꼬리 없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아. 천부적 동물성은 영원 불변이다. 역대 교황을 비롯한 동속 오금 고명한 인격들의 무수한 성적 파행은 왜 일어날까?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루크레치아 보르자라는 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나아가 친아들과 함께 그 딸을 유린한다. 한 유력 승가는 여부녀 불자와 불리는 것에 더해 시주를 핑계로 재산까지 탐내다가 법망에 걸린다. 한 연부 역강한 목사는 세습으로 교회를 물려받은 뒤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 중 미성년 여중고생들과 또 유부녀들을 깨워
몸을 유린한다. 대략 30여 명의 여성도들을 10여 년 전부터 그루밍하며 몹쓸 짓을 일삼던 목사는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랑해서 결혼하려 했을 뿐이다. 잘 따르기에 이뻐해 줬을 뿐이다. 따위의 궤변으로 예수와 열심 성도들을 재삼 배반한다. 이 땅에서 존경하는 유인 이리자를 내내 석권하는 링컨은 평생 동안 다수의 사내들과 동성애를 일삼았다. 한때 자신의 경호대장 데릭슨과는 영부인의 눈을 피해 아예 백악관에서 통과하다시피 하기도 했다. 객의 직위나 인품을 떠나 인간의 이익에 노출된 본능적 성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인턴 중이던 미미 엘포드라는 여대생의 처녀성을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 유린한 뒤 이어 상습 주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케네디는 다수의 백악관 인턴 여대생들의 처녀성을 유린해 제클린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괴테는 평생 유부녀 등 많은 여성들과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는 70살에 이르러서도 숙명적인 세티리오시스를 버리지 못하고 순진한 소녀 울리케를 요설로 꼬드겨 만년의 욕정을 풀기도 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사제지간 겸 계의지간이다. 처음에는 소크라테스가 동성애는 진지한 자아찾기 운운하며 미성년자인 플라톤을 꿰어 성추행을 일삼는다. 극동의 일부 모학권에서는 공자를 세계 4대 성인 운운하며 숭배한다. 이들로부터 절대신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숙량흘이라는 70살 된 무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숙량흘은 큰 골격으로 벼슬아치 경원이나 호족들 무사 노릇을 하다가 나이 들어 무당이 된다. 그는 그곳에서 동료 무당인 안양의 어린 소경 딸을
알게 되는데, 갓 16살에 지나지 않았던 안양의 딸 안징제는 전도 유망한 창경 무당으로 노래를 썩 잘 불렀으며 그 재기에 숙량우리 눈독을 들이다가 이내 꼬드겨 야합을 맺기에 이른다. 그 노인과 소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구이다. 간디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평화의 상징이며 인류의 모범으로 추앙받는다. 특히 도덕적, 규범적으로 완벽한 성인으로 널리 회자되며 또 비폭력주의로 세계적 평화의 사도로 대접받는다. 그는 신앙이 극단적으로 독실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아주 어려서부터 그 반작용으로 오기가 축출났다. 타고난 체질도 유전적 색정증 성향이 강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를 미숙성 육신 탓에 공식적인 성교로 해석지 못하다 보니 몽정과 자의행위가 유독 심했다. 과잉 성욕과 몽정을 치료하기 위해 간디는 일찍부터 인도의 전통 민간요법인 어린 소녀와의 동침을 도모한다. 그 방편으로 7살 때 또래 소녀와 약혼을 하며 나중에 그 약혼녀가 죽자 10살쯤 되는 또 다른 소녀와 다시 약혼했으나 그녀 또한 요절했고 13살 때 세 번째 약혼녀인 거상의 딸 카스트루바의 마칸지와 결혼한다. 그는 숙명탈인이 유독 색을 밝혀 주야 가림 없이 마칸지를 괴롭혔는데도 만족치 못해 사창가를 상습적으로 배회한다. 어느 날 부친의 부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간디는 한 창녀에게로 발길을 돌렸을 정도로 희대의 엽세꾼이라는 소문이 바다했다. 성인이 되어 간디는 인도의 성인이니 세계 평화의 사도니 하는 칭송을 듣던 터라 대놓고 성욕을 드러낼 수가 없어 편법을 동원한다. 인도에서는 전통 양상법으로 10세 전후의 어린 나체 여아들을 데리고 침대에 오르는 풍습이 있었으며 간디는 그 편법을 차용한다. 그 해춘법은 소녀의 몸에서 생생한 음기만 빨아들여 몸을 데우며 삽입 성교는 엄히 금한다고 전제되어 있지만
실상은 음란 행위가 만연되어 미성년자 불법 낙태 등 무수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간디는 남아공의 17살짜리 소녀인 소니아 슈레덴 등의 다수의 소녀들을 간호사나 몸종으로 채용해 나체로 자신의 침대에 차례로 올렸다. 정자는 생명을 주는 액체다. 여자는 언제나 이를 몸에 넣고 다녀야 예뻐진다. 소녀들에게 그런 사수를 주지시키며 심지어 자신의 증손녀인 마누를 침대에 올리기도 했다. 간디는 뒷날 한 서양 저널리스트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건강을 위해 양생법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잠만 잔다고 강변해 실소를 자아냈다. 간디의 기행은 일견 천사의 미소를 머금은 인자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던 죽기 직전 70대까지도 지속되는데 기실 그것은 인간의 이중인격의 끝판을 보는 것 같아 인간성에 대한 근원적 자괴감이 든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수리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게이였다. 논리철학자 위트겐슈타인과 과학철학자 칼 포퍼와 스릴 넘치는 동성애 트라이앵글을 조성해 질량이 풍부한 철학과 남성을 향유했다. 그는 스스로 순수 동성애라고 자신의 동성애를 강변했지만 객관적으로 그의 동성애는 동성 간에 가깝다. 러셀은 포퍼와 위트겐슈타인과 같은 철학 동업자이니 일반적 경제나 학문적 가치에서의 자아의 동질성은 웬만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이질적 간격도 컸다. 동성애의 정체성은 에로스이며 이는 대상 간의 자아의 동질성을 사코토대로 공유해야 원활히 빚어진다. 자아는 인간의 정신의 후천적, 가변적으로 생성된 이성, 덕성, 감성이다. 그런데 러셀의 동성애 트라이앵글은 자아의 진선미의 덩치적 공유가 아니라 상호 감정의 메커니즘을 바탕한 미의 지배력이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 그 상호 진선미의 균형적 삼투를 이루는 앙상블이 아니라 감정 이주의 극적인 애정을 추구하는 동성애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칼 포퍼와 비트겐슈타인 간의 경쟁심과 증오심이 격동성을 유발하고 무엇보다도 러셀이 이들 대상들을 동등한 인격체의 동성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하의 제자라는 배경을 감안해 일종의 배설처로 선택했고 또 이용했다는 뜻이다. 자아의 동질성을 공유한 개인은 동성애이며 그렇지 못할 때는 동성간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의 절대적 추앙을 받는 솔로몬의 부친 다윗 왕은 기실 부하의 아내를 위계로 아사 유린한 부정성 인물이다. 아끼던 부하인 우리아의 관능적인 아내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의 사지로 내쫓는가 하면 그도 모자라 흉계를 꾸며 그를 죽인다. 그 추악한 불륜의 씨가 지혜의 샘으로 추앙받는 솔로몬이다. 성욕과 식욕은 인간의 양대 욕구이며 절대 본능이다. 성인이니 교황이니 대통령, 수상, 장군 등 아무리 위대하고 저명한 인물로 해도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선악과 우연으로 될 수 없는 자연이며 영원 불변의 숙명이요 운명이다. 식욕을 정신적 수행으로 소식으로 줄일 수 있듯이 성욕 또한 의식적으로 다소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단절은 불가능하다. 이 양대 본능의 실현이 자의든 타의든 불평등 또는 단절된다면 인류는 비참과 죽음, 단종이라는 파멸에 직면할 뿐이다. 검은콩 사라 기르시. 오후에 나는 책 한 권을 손에 들었다. 오후에 나는 책 한 권을 내려놓는다. 오후에 나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한다. 오후에 나는 무슨 전쟁이었는지 금세 잊어버린다. 오후에 나는 원두커피를 간다. 오후에 나는 가루가 된 원두커피를 역순으로 다시 모아 이쁜 검은콩으로 바꾸었다. 오후에 나는 옷을 벗었다가 입는다. 처음에 화장을 하고 다음에 목욕을 한다. 노래 부른다. 조용히 입을 다문다. 이 시는 오후에라는 부사가 육행이나 반복되는 단조로운 톤의 소박한 시이다. 여자의 오후 일과는 책을 한 권 손에 들었다가 놓기도 하고
전쟁도 떠올려 보고 원두커피를 갈아 마시고는 가루가 된 원두커피 가루를 긁어 모아 앙증맞은 검은 콩을 만들고 또 옷을 입고 벗고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한 뒤 기죽은 듯 침묵 속에 빠져든다. 이 무료한 일상은 반복되는데 변화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생산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퇴폐이고 대안 없는 체념만 흐른다. 그러나 이 무료함이 서정적 자아를 지닌 여성의 존재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다. 이런 무료한 반복의 현실 속에서 그저 조용히 순응하며 체념에 빠지지만 한편 그 체념이 가장 적극적인 항거이기도 하다. 전근대적 전체주의적 사고의 몰개성 사회, 체면과 이중성과 압제의 미라 같은 섹슈얼리티, 죽은 사회에서 죄 없이 썩어가는 영혼과 육체, 특히 활화장 같은 본능을 스스로 짓누르기를 강압하는 검은 국가, 검은 도덕의 파시즘이 슬프기만 하다. 그러기에 인텔리겐차 여성의 침묵은 조용한 안위가 아니라 존재의 위기 상황이다. 여류 시인은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존재의 위기 상황을 자신만의 메타포로 드러내는데 단순함 속에 깊은 울림이 근세포로 직조된 다소 추상적 표현주의 방식으로 읽힌다. 이 시는 한 여자의 존재론을 압축한 시적 추상 표현주의이다. 공창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21세기형 성문화 패러다임 정립. 수천 년 동안 음지에서 온갖 부정적인 눈명을 쓴 채 방황하는 오용 왜곡되어 있는 저해랑 성문화를 구해 네 가지 천부적 인간 성성을 양지에서 당당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방안을 조성해야 한다. 공창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문명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절호의 수단이며 기회이다. 인간의 네 가지 성성을 공식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인간 존재의 기본 성성인 생식욕은 부관 문제에 국한되거나 인간 외적인 문제이기에 공창제와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문명권의 부부들은 경제력,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서 자녀 한두 명을 낳는 것을
상식선으로 보아 그렇게 실현하고 만족한다. 이어 시술 등을 통해 연구 피임 조치를 취해 생식성을 자의적으로 해소한다. 만약 불임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 현대 과학은 생식욕을 충족하기 위해 시형반학이라는 경이로운 시스템을 창안해 운영하기에 그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땅도 그렇지만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누구든 양성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공유받을 수 있고 대리모도 대리모의 난자가 아니라 제3자의 난자를 기어받아 착상시켰다면 이는 법리상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생식욕은 과학을 바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진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어 공창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세계 공통의 현실적 관심사이며 난제인 충동욕의 적절한 해소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충동욕은 본능에 따른 시원한 배설욕이다. 대변이나 소변을 배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 대소변은 집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외출 시에도 공중 화장실이나 곳곳의 건물들에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어 해소에 큰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같은 본능이라도 성적 배설력은 해소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 곧 유각을 불용하고 매춘을 금지하는 것은 공중 화장실을 없애자는 소리와 같다. 개인의 자아 완성이나 가치관, 목적의식, 미학관, 기호가 일반화된 21세기에는 에로스 해소도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부부관계가 없고 애인도 없는 이들은 에로스를 방치하거나 마스터베이션, 사창 등 불법과 미진함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불만과 자괴감만 더할 뿐이다. 이 성적 소외계층들이 소중한 에로티시즘도 포르노와 더불어 시급히 구원해야 할 때이다. 성의 욕도 생식욕과 마찬가지로 공창제와는 거리가 있다. 성의 성은 단독 상태의 우아한 성성이며 나아가 사랑으로 승화되려면 대상과 영혼의 동등률과 자의 동질성을 사고토대로 공유해야 가능하다. 공창제는 인간의 4대 성성 가운데 포르노와 에로스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부인이나 애인이 있는 사람도 시시각각 짝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또 다른 이유로 혼외 정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다. 군인들과 혼인 정년기를 놓친 무수한 미혼자나 여타 사정으로 짝이 없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섹스를 통해서는 사정할 곳도 없고 사정할 수도 없다. 실상이 이러니 주권, 인권, 평등권, 생리권을 도모하는 민주주의 문명국답게 시급히 공창제도를 정립해 국가에서 직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약칭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9월 국회의원 86명에 의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란 공식 명칭으로 입법부에서 발의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22일에 이 발의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식 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어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 시행되기에 이른다. 그 이전에도 이 땅은 비록 유명무실한 법규에 지나지 않았지만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62년 4월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2004년 9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매매춘이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해 구제 조치하고 그런 만큼의 인권 신장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땅의 명분과 체면을 앞세우는 통념에 부합되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치부를 감추고 이상을 간판으로 내건 표리부동한 체면 문화의 극치이다.
이상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것은 다원다양 다각화된 현대 인본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졌다는 말이며, 문명이 아닌 야만으로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매춘부들에 대한 관청의 또 하나의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이 나와 실소를 자아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모 지역 관청에서는 관할 매춘업소 종사녀들에게 탈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해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주거비와 생활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그것은 집 임차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일 뿐더러 여타 생활비와 기술학원 교습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부양가족이나 슬하의 환자가 있기라도 하면 일반적 노동의 시급 7, 8천 원을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통계도 있으니, 결국 다시 매춘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 유치한 발상으로 성매매가 건절될 수는 없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온갖 저열한 성적 만행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강간, 성추행, 성폭력, 유기계에 의한 추행, 근친간 등과 특히 매매추는 심각한 실정이다. 교도적 무결점주의에 의거한 성매매 특별법, 인상주의가 고정 매춘부의 실체를 없애는 바람에 오히려 주부와 매춘부, 일반 여성들과 매춘부의 구분이 안 되는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법의 도입은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참혹한 역기능으로 나타났다. 성욕은 식욕과 같아서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화하여 강제로 차단하니 그 반작용으로 이 땅의 성문화는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띠게 되었다. 표면상 종교로 포장해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국가로 행세하는 인도나 중권 등 이슬람권 등 교도 국가들이 수면하의 실상으로는 강간, 성폭행, 근친, 상간 등의 흉악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루토임이 드러난 지 오래이다. 교조주의, 이상주의 종교국가에서는 매춘 자체를 터부시하며 사창은 물론 공창제도 조차도 일절 배척하는데 이는 인간의 다양한 성성을 무시한 편견으로 이런 국가일수록 유사 매매춘 행위와 온갖 저열한 성행위들이
암암리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은 선진 문명국들이 파리의 물랑루즈 같은 유곽을 설치해 운영하며 고급 많은 인격들 소크라테스, 칼 포퍼 등의 당당한 프리섹스를 용인하는 것은 음지에서의 불법적 열성적 만행들의 예방과 대안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혜로운 방안이다. 현대미술의 태도요 큐비즘의 비조로 문명세계로부터 절대적 선망과 존경을 받는 파블로 피카소는 평생 7명의 사실혼 관계녀 이 외에 대략 700여 명의 각계각층 여성들과 공공연히 간통과 불륜과 매출을 일삼았다. 특히 몽마르트르 일대의 마드모아젤 창녀들 치고 피카소를 유혹지 못한 여자는 없을 정도로 그의 엽상의 마술은 무분별하고 광범위했다. 그러나 피카소의 세계적 엽석 행위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으며 인류 문명과 예술에 끼친 지대한 공로 또한 전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시대의 윈포메니아 조르주 상드는 살아있는 인류의 야해, 칼 막스의 에로틱한 육체적 사상 체계를 지도하고 구원해준 위대한 반모였다. 상드는 자신의 언더그라운드의 쇼팽을 비롯해 미세 망소 등 대략 2,000여 명의 업무들을 두고 날마다 재량껏 체인지업하는 묘미로 살았다. 다행히 상드는 눈부신 미모의 여류 소설가란 타이틀 덕분에 꾸역꾸역 신사들이 몰려들었지만 만약 그런 특출난 장식이 없었다면 거기의 유한 마담들이 그렇듯이 낡은 오래비들이 죽치는 호스트바나 전전하며 비싼 관능을 심한 고문으로 박연시를 하고 말았겠지만 실제로 상대는 빅토르 후이고 칼 마르크스 등 세계적 저명 인사들 중심으로 못 사내들이 모여들던 시페살롱 등 사교장에 수시로 드나들며 각양각색의 업무들을 타의에 의한 자의로 평정했다. 어쨌든 당시든 이후이든 문명권에서는 누구도 상대의 바람길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 또한 당시 시대 정신에 걸맞게 다양한 인간 성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실천한 한 주관적 문명인으로 자부할 따름 공창제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니 현실적 대책을 공창제도는 대부분 불법이 전제되는 사창의 대립 개념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인허가한 공공성격의 법인체가 간접적으로 대리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어떤 방식이든 공창제도는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된다. 사창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매춘업으로 국가로부터 영업 전반에 걸친 인허가를 받거나 부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과 무허가로 불법 운영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창제도는 개인이 운영 주체가 된다. 공인 매매춘을 위한 공식 유곽은 고대 시랍 최고의 성인이며 시랍의 헌법을 만든 7연자 멤버인 솔론이 만들었다. 솔론은 아테네 유곽을 떠돌던 로만들과 철없는 청춘들이 성욕 해소를 위해 갖가지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해결책으로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에 매춘 시설을 세워 공창제도를 실행하면서부터이다. 매춘부는 고급 매춘부 그리고 매음글에 기고하는 세속 청녀로 구분해 지정했으며 전자는 귀족, 관리, 부자들이 대상이었고 후자는 일반 서민들이 대상이었다. 아스파시아, 타이시 같은 역사적 장녀들이 이 그룹들의 대표적 열의들이다. 이후 로마나 아라비아, 중국 등지에도 유곽이 설치되어 자국민들은 물론 어업, 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드나들게 되었다. 근현대에 들어서 독일 함부르크의 상파울리, 영국 런던의 킹스 크로스, 프랑스 파리의 물랭 루드 등의 유곽 지역이 생겨났으며 그 밖에 네덜란드, 브라질, 스페인, 아프리카, 중근동, 일본 등등 세계 곳곳에 유곽이 생겨 공창제도가 공식 운영된다. 동서고금 대표적 필요학으로 지부되는 매춘과 집창제도인 유곽을 공식 운영하게 된 것은 난립하는 불법 사창을 막고 매춘부들과 매수자들의 성병의 만연을 예방하며 군인 미혼자 등의 성욕 해소를 위함이 주된 동기다. 21세기 들어 공창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 수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는 독일, 미국, 벨기에, 헝가리, 멕시코 등등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집창촌과 포주업, 인신매매 등은 단속 하나, 개별적 성매매는 허용하는 비규제 국가로는
불가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에 있다. 이 땅도 세계적 조류에 발맞춰 투명한 공창제도를 정립하고 국가에서 직접 행정부의 병무청, 최신청, 환경청 등처럼 성정청을 신설 운영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에 또 세계적 조류에 부합된다. 이후 보건소나 병원에서 공인된 의료인들이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펼치듯이 공인된 유곽에서 공인된 매춘부들이 대국민 성정 서비스를 펼치면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생식요구의 미진한 부분은 과학에 의거하면 충족된다. 성애욕은 간통죄 폐지 등 정근대적 규제들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연애가 보장돼야 성립된다. 이 두 가지 성성은 성매매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며 공창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어떤 유기적인 메커니즘이 성립되지 않는다. 매춘과 공창제에서는 충동욕과 성애욕 이 두 가지 성성만 수용, 대처하면 된다. 성정청은 반드시 국가의 관할로 해야 된다. 설립 형태가 국영이든 공영이든 공사 형태이든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어 경영 전반에 걸쳐 감시, 감독, 운영을 여타 관청이나 국영기관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성정 도스들에게는 고용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잡극직 등 공무원 직책 규정에 따라 직급을 책정해 부여하면 될 듯하다. 국가가 유곽 운영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다만 인허가만 관여하고 실질적 영업은 개인 사업자에 넘기는 식의 부분적, 간접적 방식은 투명한 성매매를 위한 공창제도의 설립 정신에 배치된다. 그간 일반 사창가의 탈법적, 비이성적 파행은 이루 열곡히 어려울 정도로 막대했음을 상기해야만 한다. 한편 주로 여성들인 성매도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불법 매도는 묵인하고 성매수자만 처벌하자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 방식의 도입도 문제가 있다. 매도자의 불순한 의도와 매수자의 배설절박감 같은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선악이나 우열, 탈법성 매김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방식 자체도 완성도를 지니지 못한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또 이런 국가가 매매춘을 비법화, 비범죄화 등의 수동적, 부분적 감시하에 두고 제한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나 사실상 사창제도로 왜곡되어 답습할 우려가 있다. 그간 불법 사창제에서 누누이 보아왔던 인신매매, 포주행포, 임금 착취, 강간, 해외 매춘부 송출 등등 온갖 탈법과 반인권 행태를 이런 부분적 관여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매매춘의 악폐와 부작용을 건져내지는 원천 봉쇄하자면 국가가 완전한 공영 시스템의 유각 시행령을 주도적으로 장안하고 시행하는 운영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 공용 성정관은 기존의 여관 형태가 아니라 카페, 도서관, 음악 감상실, 종교시설, 병원, 교육시설 등과 함께 침실도 구비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손색이 없게 구성한다. 또한 매춘부들에게 열성 윤락녀가 아니라 인간의 절대 본능인 식욕을 요리사가 충족시켜주듯 천부적 성욕을 충족시켜주는 성정 파트너라는 자긍심을 반드시 심어주어야만 한다. 이태리의 매춘부 치치올리나처럼 공창제도의 매춘부 경력을 스팸으로 삼아서 국회의원이나 부통령 등 각종 공식에 당당히 도전하고 또 할 수 있는 문명국으로서의 개인의식이나 다원주의적 시공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녀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매춘부, 장녀 등의 비속어들을 로망스 도슨트라는 긍정적 이름으로 통일해 지칭한다. 도슨트라는 용어는 전문 지식을 갖춘 교육자 또는 안내자라는 명예로운 뜻을 지닌 라틴어 도세르, 닥터가 어원이다. 품격 갖춘 네임밸류를 통해 매도자는 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한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소비자는 전문가와 함께 해프테임을 가졌다는 신뢰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충동력 해소 파트너는 성령 도슨트 P로 지칭하고 또 유희욕 해소의 파트너는 성정 도슨트 E로 지칭한다. 각각의 역할은 도슨트 P급은 단시간 전담으로 하고
도슨트 2급, 도슨트 2급은 장시간 전담으로 한다. 도슨트 선발 육성은 간호사 등의 육성 시스템과 같이 국립 성경 도슨트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2년 학제로 운영한다. 고졸, 대졸 가림없이 누구나 입학 가능하다. 나는 이전에 학제 개편과 천상학교 설치를 제안했는데 그 방안이 현실화되면 천상학교에 성경 과정을 설치해 도슨트들의 재방 교육을 시키면 된다. 입학 제한 연령은 두지 말고 영육간 건강하면 노인도 남성도 입학 가능하다. 충동욕과 성애욕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잠재해 있다. 그러므로 그 숫자는 적겠지만 당연히 남성 도슨트도 필요하다. 교육 과정은 인간의 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인문, 사회, 자연과학과 문화예술, 대중연예 등을 교육시킨다. 이 학교의 주 교과 내용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성이며 그에 따른 재반 이론과 실기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 카마스트라, 성애론, 성의 해방, 퀴어 문화 등의 동서고금 성지침서들과 퀸제이 보고서 그리고 현대적 감각의 섹슈얼리티 텍스트들도 학습시킨다. 구체적으로 충동욕 해소의 파트너인 로망스 도슨트 B급과 유희욕 해소의 파트너인 로망스 도슨트 E급의 각각의 성격을 고려해 그에 적합한 이론, 기능, 실용성, 가치관, 철학 등을 교육시키면 된다. 2년 교육 후 국가가 공인하는 B급 도슨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졸업장과 라이선스를 동시에 수여받는다. 이후 3년 이상 도슨트 B급 경력자에 한해 승급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승급시험에 합격하면 도슨트 2급 라이선스를 수여한다. 이들이 일선의 유곽에 배치되면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 개런티는 도슨트 P급은 회당 1에서 10만원, 도슨트 2급은 회당 20에서 100만원으로 하되 정확한 액수는 경과 시간에 따라 정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개런티는 국가와 도슨트가 5대5로 배분하며 팁은 전액 도슨트 몫으로 한다. 개런티와는 별도로 기본급과 상여금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연봉에 준해 동등하게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도 낸다. 도슨트들은 유곽에 출근해 하루 8시간 근무하며 3교대로 하되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야간 수당을 지급한다. 도슨트들의 하루 근무 일과는 고객 미팅 이외의 시간은 성교육과 보건교육, 문화교양, 시사 등의 교육도 시킨다. 여타 문예, 피아노, 스케치, 자수, 웹디자인 등 자기 완성의 시간도 제공한다. 영국에 걸쳐 도슨트들의 양호한 컨디션을 보존하기 위해 도슨트 P급은 하루 2회까지만, 도슨트 E급은 하루 1회만 고객과 미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시 자격정지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공창제론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